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초기 스타트업, 시드 투자 관련해서 뭐 엔젤이나 개인 투자 조합이나 아니면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초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고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오늘 얘기를 드릴 건데요. 예, 저는 SKB엔젤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공동 GP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20개 팀에 투자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엔젤로 초기에 시드 투자를 하지만 또 엑셀러레이터 같이 클럽 딜로 투자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 보면은 뭐 스프링 캠프나 메시업 엔젤스나 카카오 벤처스 또 인포뱅크 등등 많은 이제 엑셀러레이터랑 같이 투자를 한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 이제 그 투자를 받을 자금이나 그런 규모들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는 그 초기 투자자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SKB엔젤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극초기의 팀들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 엑셀러레이터들은 뭐 자금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1억 이상도 많이 투자를 하고 하는데 저희는 밸류에이션 초기에 한 20억 언더에서 한 5천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개인 투자 조합, 엔젤 클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엔젤들 또 개인 투자 조합들이 어떤 데들이 있는지 보시려면은 엔젤 투자 협회에 가시면은 사이트에 엔젤 클럽 클릭해 보시면 엔젤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엔젤 투자 지원 센터에 보면은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 팁스 운영사라고 해서 엑셀러레이터 중에서 이제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 매칭해 가지고 R&D 자금이나 더 매칭 펀드나 이런 부분들을 투자해 주는 이런 운영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운영사들도 있고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고 또 여기는 이제 개인 엔젤들이 전문 엔젤이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또 매칭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엔젤들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를 찾을 때 이 사이트에서 참고를 해보셔도 되고요. 또한 이제 투자한 사례를 좀 보시려면 더 VC라는 채널에 가시면은 여기는 이제 벤처 투자사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 투자사들도 많이 이렇게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참고를 해보시면 투자 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어떤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색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초기에 처음 투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프리에이나 시드 이런 투자를 받을 때에 나에게 맞는 초기 투자사가 누군지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제가 저희 SKB엔젤스는 개인 투자 조합으로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개인 투자 조합은요, 개인이나 법인들 이렇게 여러 명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사모펀드 형태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관리라든지 투자에 대한 그 처리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 조합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요. 또한 이런 투자자들이 왜 이런 개인 투자 조합을 하냐면 투자를 했을 때 소득공제나 혜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모여서 투자를 합니다. 개인 투자 조합은 49인 이하로 이렇게 운영이 돼서 상호펀드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이런 그 투자의 이 분야로도 함께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은 이제 국내에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 이제 처음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이 생긴 거는요, 미국에서 많은 벤처 투자사, VC들과 많은 스타트업들 사이에 정보가 이렇게 비대칭이죠. 좋은 투자사를 찾기도 힘들고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기도 힘들고 하니까는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빠르게 VC한테 성장시켜서 투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새로운 사업, 투자 모델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으로 뭐 Y 컴비네이션이나 500 스타트업이나 기타 등등 많은 유명한 해외 엑셀러레이터들이 생기긴 했는데 국내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밀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어떠한 법인이 초기에 투자를 창업기획사 형태로 도와주는 형태로 법적인 제도화시킨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VC라고 하면은 벤처 캐피탈이 하는 역할은 자본, 펀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비즈니스를 발굴해서 펀드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남의 돈으로, 다른 자본으로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기에 개인 투자자와는 약간 좀 달라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의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증빙이나 필요한 서류라든지 계약 관련해서 많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요청이 되겠죠. 그래서 VC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 운용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초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엔젤 투자 또는 엑셀러레이터 초기 투자자들을 만날 때와 VC에 투자를 받을 때와는 약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치킨집 하려고 투자를 받는 경우는 약간 달라요.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빠르게 성장해서 그 비즈니스의 가치가 어떠한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팀들을 투자자들은 원해요. 근데 이제 성장이 더디고 투자를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뭐 기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했는데 그것만큼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의 성장에 맞춰서 우리가 단계별로 투자를 합니다. 보통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때 이제 무슨 데스밸리가 있고 이 장표를 보듯이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한데 보통 창업자들이 그 시장에 대한 밸류체인 어떠한 시장에 대한 고객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명확해질 때까지는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분야를 바꿔서 일을 하게 되다 보면은 제가 원래 하던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알고 한 10년간 하면은 정말 전문가가 되거든요. 3년 이하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분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했을 때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그 구조에서 내가 어떠한 영역에서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또한 고객은 누구고 고객이 어떻게 예상이 되고 어떻게 행동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보통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뭐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더 길 수도 있고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이 기간 동안 되게 힘들어요. 성과도 없죠. 돈도 떨어지죠. 뭐 이런 부분들을 버티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뭐 투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뭐가 다르냐, 엑셀러레이터랑 뭐가 다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3년이라는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지 그 사업을 영위하고 결국에는 수익이 낼 수 있는 마켓핏을 찾아서 성장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방법 중에는 정부 지원 사업도 있을 거고 투자라는 개념도 있을 거예요. 투자라는 건 투자사의 어떠한 수익이나 주주죠.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주주들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전이나 어떠한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정부 지원 사업은 정해진 어떠한 그냥 컴페티션이죠. 여러분들이 창업을 많이 하면 경쟁자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그 중에서 누군가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때에는 투자나 대출이라든지 이런 융자를 좀 더 선호하고요.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자금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자금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